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11일 주화롱쌤의 종목 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기관 외국인의 수급 특징주, 특히나 최근에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두산 에너빌리티,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시총 3위와 1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모 신소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금요일날 6월 9일날 13.01% 급등을 하면서 21만 8천 원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이력이 참 재밌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2차 전지 양극재 개발에 나서면서 수익성을 다변화하고 또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가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는 해안 미디어 후신으로 비디오 테이프, 그냥 기능성 테이프를 만들고 복합키 토너를 개발을 하면서 그나마 회사를 근근히 유지를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양극재 2017년 18년부터 양극재의 개발에 나서면서 최근에 그 양극재 개발로 인한 후광을 톡톡히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동안 또 고점 논란이 좀 일긴 있었습니다만은 금요일날 강하게 13% 급등해 나가면서 고점을 또 갱신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을 해서 수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액은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10% 증가한 1905억을 달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적자는 아닙니다만 64억 7,900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1분기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주가는 튀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뭐 주가의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박스를 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 요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신규 접근은 일단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20만원이 언저리에 온다면은 20만에서 20만 5천원 한번 옆에 음봉을 세워주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은 자리다 보여집니다. 일단은 강한 박스 돌파가 나갔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전 수혜주로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에서 이제 이름이 바뀐, 사명이 바뀐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제 새롭게 시장에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의 상승세가 좀 강하죠. 일단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를 해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19,000원 박스권을 돌파해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금요일날 조금 거래가 나오면서 5.92% 상승한 18,970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월봉산 전체 그림이 박스권 횡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박스권을 노려볼 수 있는, 다음 박스권이면은 25,000원대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최근 일주일간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로는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네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형 원전 계약이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전력과의 웨스팅하우스의 수주 확대, 뭐 어쩔 수 없이 웨스팅하우스가 따라붙는 상황이 되긴 하는데, 이제 올해 3, 4분기 정도에 폴란드가 이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는 상황,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랍에미리트의 후속 프로젝트가 추가로 수주될 가능성이 좀 농후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실적도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에도 플러스로 이제 돌아서는 상황,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3,600억 정도의 수익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길게 보셔도 상관없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단숨에 19,5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잠시 19,000원에서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나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수페타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 급등한 종목이 많았는데 코스피 중에 이수페타시스도 23.54%로 17,790원, 장중에는 18,430원으로 27%까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 상승세가 너무 무서운데요. 지금 이제 AI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고객사가 이제 구글인데요. 구글에서 이제 AI 가속기 수주 물량을 확대를 하면서 1분기 매출에서 구글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30%로 확대되는 상황이고, 최근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국내에서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로 수급도 좀 탄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 15,000원, 14,000원대 버티디 바로 오버슈팅 나오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생성형 AI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PCB 업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밖에 뭐 다른 PCB 업체들도 상승이 골고루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가장 강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나오면 조정이 좀 나오는 성향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정이 나온다면은 조정을 이용해서 15,000원, 16,000원 아래쪽에서만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5,000원, 16,000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여전히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고, 더군다나 해외 매출이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일단 급등 나오고 나서는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모 신소재, 두산에너빌리티, 이수페타시스까지 봤고요.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이었죠. 그 다음에 뭐 시총 상위주라고 급등하지 말란 법이 없죠. SK 하이닉스입니다. 뭐 5% 급등을 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20% 급등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종목인데요. 5.2% 상승하면서 11만 5,400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하반기 들어서도 크게 개선될 여지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적자 폭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세계 최고층 낸드 플래시를 양산을 하면서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조금 높여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D램 중심이었던 사업 구조를 좀 다변화하면서 낸드 시장의 점유율을 좀 증가시킬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당장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가장 높은 238단 4D 낸드를 이제는 양산을 시작을 했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나 여러가지 고객사 제품 인증이 또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매출로 눈에 띄는 매출로 나타나진 않겠지만은 여러가지 지금 시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화도 조금 더 쏠림이 적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PC에 쓰이는 소비자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제품 개발을 양산을 또 시작을 하면서 조금 더 제품군을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어떤 구간을 넘어서는 구간인데, 일단은 실적보다는 주가가 먼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105,000원 깨지 않으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세가 더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역시 갈 때 화끈하게 가는군요. 그다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들 수급들이 멈추지 않는 아주 강한 수급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더 강한 모습인 것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시장 전체를 드러내는 종목은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지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금요일 날도 1.5% 상승하면서 72,000원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박스 돌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박스를 그리더라도 재차 73,000원까지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매물대는 8만원대 굉장히 많은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뭐 여전히 강한 모습을 꾸준히 유지 중이고, 최근에 또 나온 뉴스로는 가장 흥미진진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손을 잡으면서 현대차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2025년부터 일단은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국내 자동차 1위와 반도체 1위 업체가 서로 손을 잡으면서 윈윈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IVI 엑시노스를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국내 자동차 회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좀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받아 나가면서 점차 세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모양인데요. 뭐 그 전에 현대차와 손잡기 전에 폭스바겐이랑 아우디 쪽에서도 벌써 2021년도 일부 납품을 소량씩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이 현대차와 지금 협업하는 것들이 기분 좋게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조금씩 시스템 반도체 쪽에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기존 메모리 반도체 쪽은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것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은 하반기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주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도 7만원대 라인을 그어 놓으시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 최근 많이 수급을 나타내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2차전지 양극재 쪽에 숨어있는 종목인 코스모 신소재와 원전 관련주 주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AI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종목들이 워낙 강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전없다고 팔지 말고 강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진행시키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본 영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